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댓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여성들이 요즘 뭐 자주 하는 이야기가 애를 안 낳아줄 거야. 예전에 뭐 여성들 집회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나 했고, 여성들이 또 자주 하는 주장이 뭐 우리가 애 낳는 기계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 지금 대한민국의 저출산이 뭐 전 세계와 비교해 보더라도 말도 되지 않는 수준으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실제 대한민국 여성들이 이 어려운 걸 해냈습니다. 정말 대단한 대한민국 여성들인데, 그런데 이게 뭐 지금 아시겠지만은 한 6, 7년 전부터 이게 급격하게 떨어졌잖아요. 근데 막상 이제 지나와서 보니까 이 후폭풍,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여성들의 일자리가 급감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유치원, 뭐 여기에 뭐 남자들이 있습니까? 다 여자들만 있는 직업인데 유치원 지금 많이 폐업을 하고 있죠. 예식장도 뭐 물론 남자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여기도 여초 직장이죠. 여기도 뭐 지금 많이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상대적으로 요양 관련 시설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령화로 인해서. 그런데 여기도 여초 직장은 맞아요. 여초 직장이긴 한데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여기는 젊은 여성들은 거의 안 갑니다. 상대적으로 연세가 많은 분들, 그리고 한국 국적이 아니신 뭐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다른 국적을 가지신 분들이 여기에서 근무를 많이 하세요. 여기가 근무 환경이 썩 좋지는 않은가 봐요. 그래서 젊은 여성들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별로 혜택이 본 거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지금 뭐 5곳 중에 1곳이 폐업할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폐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8살에 들어가죠. 그러면 한 5년, 8년 뒤 정도면 저출산이 더 심해지잖아요.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초등학교를 많이 줄여야 됩니다. 그럼 당연히 중학교도 그렇게 되고 고등학교도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포지션에 보여드린 적이 있지만, 초등학교 교사에 남자 교사는 한 22%밖에 안 돼요. 그러면 여교사가 78%, 완전 요초죠. 그리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 남자 교사가 28%입니다. 그러면 여자 교사가 72%예요. 고등학교가 남자 비율이 좀 높아요. 40 몇 %였는데 하여튼 여자가 50% 넘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 여성들끼리 애를 안 낳다고 하다가 결국 여자들끼리 남자들 일자리 줄어든 거 별로 없어요. 저출산 때문에. 여자들 일자리부터 먼저 개박살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지금 밑에 보여드리는 자료가 뭐냐고 하면 자영업자 현황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에 보면 여성분들이 자영업을 실제로 많이 해요. 조그만 거라도 많이 하시는 게 이제 뭐 커피숍이라든가 네일아트라든가 미용실이라든가 뭐 애완 관련된 뭐 용품이라든가, 하여튼 여성분들이 창업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또 보면 종업원으로도 많이 있죠. 종업원으로도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여기 한번 보시면 좀 글자가 잘 안 보여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자영업자 비율이 가장 높았을 때가 28.2%, IMF 터졌을 때가 제일 높았고, 전체 근로자랑 이제 자영업자 비율로 했을 때 28.2가 제일 높았다가 이게 계속적으로 이제 줄어듭니다. 줄어들다가 지금 2022년도 같은 경우는 20.1까지 떨어졌어요. 8.1 정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정말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좀 느낀 게 뭐냐고 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그러면 1인 자영업자죠. 그리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그래도 규모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고용 없는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많았을 때가 지금 2002년도였나요? 2002년도가 가장 많았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2002년도에 450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거의 460만 가까이 되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420만 정도로 줄었어요. 그러면 한 대략적으로 400만 정도가 줄어든 건데, 근데 상대적으로 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더 많이 줄었습니다. 160만 정도 사업자였는데 지금 130만 정도로 줄었습니다. 30만 정도가 줄은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여성분들이 하는 그런 알바들이 있죠. 좀 저임금 서비스업, 여기에 많이 종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만 하더라도 지금 20년 사이에 무려 30만 사업자가 없어졌다는 거는 종업원 수로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날 거냐?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은 사실 높아요. 줄어드는 거는 제가 볼 때 옳은 방향입니다. 옳은 방향이고, 물론 이제 이 자영업에서 이탈한 분들이
양질의 일자리로 가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지. 하여튼 지금 자영업자가 너무 많은 건 팩트예요. 자, 일본의 사례를 볼게요.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지나갔잖아요. 일본이 예전부터 보면 자영업자 비율이 지금은 84년도 것까지 자료가 나오는데, 뭐 일본 같은 경우도 80년대에는 거의 30% 가까이 자영업을 했었더라고요. 그러다가 92년도 같은 경우는 한 21% 정도 자영업자 비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일본이 경기가 꺾였죠. 꺾이면서 지금까지 잃어버린 30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자영업자 비율이 10%가 약간 깨진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게 2021년도까지 자료가 나왔는데,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장기 저성장에 들어가면요, 사람들이 지갑을 닫습니다. 지갑을 닫으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거는 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뭐 기호식품이라든가 아니면 뭐 미용실 같은 거 예를 들면 뭐 두 번 깎을 거 한 번으로 줄이고, 그리고 커피 같은 경우도 예전 같으면 요즘 우리나라 커피숍 되게 많잖아요. 근데 커피 같은 것도 이제 잘 안 사 먹게 됩니다. 사 먹더라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거 아니면 편의점 커피를 먹는 거고, 그런 식으로 확실히 소비가 엄청나게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이 서비스업에 많이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장기 저성장 때문에라도 자영업자는 계속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입도 당연히 줄어들게 될 거고, 그리고 더군다나 저출산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보통 아시겠지만은 소비를 누가 제일 많이 합니까? 10대, 20대, 30대가 제일 소비를 많이 하죠. 특히 20대, 30대가 더 많이 소비하는데 절대적인 20대, 30대 수가 계속적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면 결국은 뭐 지금도 이미 저출산 진행된 지는 이미 오래됐고 한 10년 정도만 지나더라도 20대의 인구는 엄청나게 크게 축소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 뭐 여성분들 일자리는 더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는 팀킬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여러분들 댓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뭐 댓글 리뷰인데 제 이야기가 너무 많았네요. 하여튼 뭐 그랬는데 참 고맙습니다. 항상 제 거 많이 봐주셔가지고 고맙고, 저도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댓글 많이 달아주시는 분들이랑 정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방송이 조금 편안해지고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댓글입니다. 가부장제를 반대하는 여성들이 애를 낳아준다라고 생각한다는 게 웃기는 일입니다. 애를 낳아주는 게 아니라 자기 아이를 낳는 것이지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런 표현까지는 사실 안 썼는데요. 그냥 오늘 제 원래 속마음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표현을 들으면서 씨바지라는 게 딱 생각나더라고요. 예전에 그 지금 고인이 되신 아마 강수연 씨가 아마 영화를 찍었던 제목이 씨바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좀 연배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건데 엄청 유명한 영화였고 뭐 상도 좀 많이 받았던 영화를 알고 있는데, 이거는 씨바지죠. 우리 뭐 옛날에 조선시대 때 이제 뭐 본처가 아이를 못 가지니까 그 자궁을 빌리는 거죠. 바깥에서. 그러니까 애를 낳아준다는 이 표현 자체가 저는 이거는 여성들 스스로가 본인의 가치를 씨바지로 낮추는 좋은 표현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자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왜 이런 말이 나왔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출산을 일종의 거래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청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애를 낳아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이를 낳는 겁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행복한 잭스를 하면서 태어난 아기인데 애를 낳아준다는 이 표현은 윤리적으로도 제가 볼 때는 옳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 천박해 보여요. 씨바지 느낌이 너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저도 이거 댓글 리뷰하다 보니까 저랑 똑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이런 표현은 좀 안 썼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굳이 이런 걸 하려면 다른 표현으로 좀 대체를 하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댓글을 보면요. 고등학생이 부모한테 엄마 용돈 옷 안 사주면 공부 잘 안 할 거야, 이 말과 똑같습니다. 애 낳아서 누굴 주는데 나라의 재물로 바치냐? 기가 막히네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 안 낳아준다는 말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되게 듣기 싫은 거예요. 개념 없고 기가 막히게 듣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분도 이런 말 하셨습니다. 자신의 아들, 딸을 낳는 건데 그걸 낳아준다니, 안 할 거라니.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대체 사람 새끼들이 맞나 싶다. 이분도 세게 표현하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성분들 중에 간혹 가다가 보면 뭐 남자분이 계속 결혼하자 하다가 여자분들이 갑자기 미루는 경우 있잖아요. 미루다가 갑자기 남자가 뭐 딴 여자하고 소개팅을 한다든가 뭐 선을 본다든가 그러면 여자가 갑자기 급해져 가지고 알았어
내가 결혼해 줄게.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리고 뭐 또 남자가 계속 아이를 원하는데 여자가 미루다가 갑자기 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래 내가 애 낳아줄게 이런 말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런 말 하는 분들은 조상이 도운 거라고 봐요. 이런 말을 한 거는 사상을 의심해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상에 대해서 좀 검증이 필요하다. 특히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특정 F자로 시작하는 그 이념을 가진 분들이 이런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요거는 오히려 여자친구가 이 말하면 한번 사상 검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이분은 가상의 대화식으로 하신 겁니다. 여자의 발언. 애 안 낳아줄 거야 하니까 남자. 너희에게 매달리지 않아. 그러니까 여자가 왜? 남자. 너희가 애 안 낳아준다는 말이 문제가 아니고 난 그런 말하는 여자 안 좋아하고 남자 하나도 존중 안 해주는 여자를 왜 만나냐? 너 좋다는 남자를 만나. 여자. 어디가? 나랑 결혼해줘야지. 이렇게 이제 올리셨는데 저는 여자들이 특히 이런 말 쓰는 게 일종의 본인들한테 뭔가 더 많은 이득을 얻기 위해서 뭐 유리한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 이걸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애 낳는 걸로 이거를 거래를 하는 거는 저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진짜 이런 말 하면요. 조상이 도운 거라고 생각해야 되고 여기 어떤 분이 이제 가상의 대화 형식으로 말씀한 것처럼 이 남자는 이런 말을 딱 하니까 딴 남자 만나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저는 이게 오히려 모범적인 대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런 말 하는 여자들은요. 제가 볼 때 걸러야 돼요. 걸러야 돼. 사상에 문제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댓글을 보면 요거는 이제 산후조리원 이야기 하셨는데 산후조리원 필수인 것으로 요즘 여성들이 인식하더라고요. 그리고 비싸고. 이거 아닙니다. 산후조리원은 필수가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난임다태아분만 국내 최고 권위자인 존종관 서울대 병원 교수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서 산후조리원이 산모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실제 오세훈 시장한테 말했어요.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이 산후조리원과 관련되어 가지고 서울시에서 지원하려고 하니까 공식적으로 반대를 한 거예요. 이거는 오히려 도움이 안 된다. 잘못된 정서다. 그리고 산후조리원 있는 나라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외국은 있다고 하더라도 형태가 다르고요. 하여튼 우리나라 같은 산후조리원은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다음 댓글. 애를 낳는다고 군대 안 가는데 애 안 낳으면 군대 이제 가야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모병제를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긴 했는데 저번에 어떤 분도 좀 지적을 해주시고 그 후로도 계속 생각해봤는데 우리나라 모병제 하면 안 갈 것 같아요. 그렇다고 진짜 말도 안 되게 급여를 엄청나게 올려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여성 칭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북유럽도 지금 그런 트렌드로 가는 거고 북유럽도 이제 러시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사실 북유럽보다는 우리나라가 더 위험하죠. 북유럽 같은 경우는 나토라도 가입되어 있지. 우리는 바로 위에 북한이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가 훨씬 위험하거든요. 물론 일부들은 그런 말을 또 합니다. 아이고 북유럽들이야 인구가 적으니까 아이고 인구가 적어도 거기는 나토 가입국이라니까. 그거랑 다르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휴전국인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초강대국 사이에 있습니다. 일본, 중국, 미국, 위에 러시아, 북한. 정말 우리나라의 어떤 위치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엄청나게 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자아이가 이렇게 적은 상황에서 지금 현재 지금 작년에 아마 출생아 수가 24만 9천 명이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 지금 13만 명 정도도 남자아이가 안 되는데 그 아이들을 나중에 군복무를 옛날처럼 2년, 3년 이렇게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제가 볼 때는 여성 칭집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어차피 애도 안 낳는다고 하는데 이제 갈 준비 하셔야죠. 예. 그리고 다음 댓글을 보겠습니다. 이 댓글은 누굴 비판하냐고 하면 미리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좀 나이 많은 여성분들을 비판하는 겁니다. 아직 연애도 결혼도 마인드만 조금만 바꾸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젊은 여성들까지 싸잡아서 나이가 좀 많은 여성들이 물귀신 작전인 거 모르게 가스라이팅을 하고 젊은 여성들한테 요상한 이념 대립의 희생양으로 만들어서 어쩌면 행복하게 살고 있을 여자들까지 수렁에 빠뜨려 버리는 마음도 몸도 못생긴 여자들과 일부 노처녀들이 제일 괘씸한 것 같습니다. 실제 이런 거 많잖아요.
얼마 전에 뭐, 그 뭡니까, 그, 제가 연예인들 중에서도 엄정화하고 효리가 그 누구였죠? 보아한테, 보아 몇 살이야? 하니까, 보아가 38살이라고 하니까, 엄정화랑, 이효리가, 아직 애네, 이러면서 하니까 이제, 보아가 응애 했잖아요. 딱 이런 케이스예요, 이런 케이스. 오히려 노처녀들이 그런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젊을 때, 어떻게 보면 마음 제대로 잡고, 얼마든지 조금만 노력하면 결혼할 수 있고,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좀 나이 많은 30대 후반, 40대 넘은 미혼 여성들이, 저도 이거 30대 여성분들 거 요즘 계속 모니터링 하거든요. 컨텐츠를 위해서. 제가 모니터링 할지는 몰랐는데, 실제로 그러더라니까요. 나이 많은 여성들이, 결혼 그 빨리 안 해도 돼. 즐기다가 가. 나중에 결혼하면 못 즐겨.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해외여행도 많이 가고, 맛집 투어도 많이 하고, 많은 추억을 남겨. 진심일까요? 진심 아니에요. 막상 제가 보면 30대 후반, 40대 넘은 노처녀들 유튜브 들어보면 과거에 본인들이 그렇게 살았던 거 대부분 다 후회하던데요. 그거에 대해서 내 과거에 그랬던 거를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은 저는 아직까지는 못 봤어요. 그러니까 여성에 적은 여자다. 여정녀란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나 혼자 죽을 수 없다. 같이 죽자. 물귀신 작전인 것 같아요. 남자들은 이런 거 없잖아요. 남자의 적은 남자? 이런 건 없잖아요. 여자분들이 좀 이런 게 좀 나쁜 마인드가 있어. 남이 잘 되면 시기 질투하고, 뭐 친구라도, 뭐 친구가 만약에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살면, 남자들은 사실 그런 거 가지고 막 부러워하고 막 질투하고 이런 거 없잖아요. 여성분들은 얼마나 질투하는데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친구들끼리 모임 갔다 오면은 그 친구들이 막 자기 남편 자랑하고 막 그러잖아요. 자기 남편이 뭐 차를 사줬다, 뭐 옷을 사줬다, 뭐 백을 사줬다 그러면 그 이야기 듣고 돌아와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니는 돈을 많이 못 본다. 뭐 누구는 뭐 백을 받았니, 누구는 차를 샀니 이러는데 하면서 남편한테 바가지를 긁잖아요. 이게 남자의 이 사고 구조랑 여자의 사고 구조가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댓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암으로 병원에 계시면서 그 고통 속에서도 어머니는 난 그래도 자식 둘을 남기고 간다. 너도 자식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태어나서 왜 사는지요? 애를 안 낳으면 뭐 할 건데요?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존재가 세상에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난 괜찮다는 식으로 스스로 체면을 걸며 평생을 살다가 언젠간 느끼게 될 허무함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전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사회의 성공이니 부의 축적이니 그런 것들은 무엇을 위한 건지요? 세상 모든 생물들은 자손을 낳습니다. 그런데 애를 안 낳아줄 거라니요. 크크크. 제 기준에서는 사람 취급도 못 받을 생물도 아닌 그냥 물건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애 안 낳아준다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댓글 보면요. 애 안 낳아줄 거야. 이딴 것도 협박이라고. 크크. 진짜 다 큰 어른들이 유딩 같은 발언 짓거리 하는 거 보면 개 찌질하고 없어 보인다. 라고 하셨습니다. 진짜 유치하죠? 유치원생처럼. 하여튼 뭐 어이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댓글을 보면요. 우리는 코로나 때 보았죠. 3차 산업이 어떻게 박살나는지. 어떻게 보면 돈을 제일 쉽게, 물론 이제 물음표, 벌 수 있는 분야지만 인구 감소, 질병, 전쟁 등 외부 요인에 제일 취약한 게 3차 산업이고 코로나 때 우리가 바로 느꼈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가반수 이상은 여성이죠. 그렇죠.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가게 가면 남자보다 여성분들이 종사를 많이 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아이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여성들 일자리는 줄어듭니다. 그런 이제 자영업을 주로, 물론 이제 식당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겠지만은 뭐 술집이라든가 뭐 미용실이라든가 특히 그런 분들이 더 많이 쓰거든요. 젊은 여성들이 아무래도 치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네일아트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필라테스 같은 것도 나이 드신 분들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젊은 여성들이 더 많이 하는 걸로 알거든요. 하여튼 이런 현상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미 시작했고 이게 고착화 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성들의 서비스업 일자리는 계속 줄어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 댓글을 보면요. 멀지도 않았다.
5년 뒤면 우리나라 여자들 크크크크 어떻게 되는지 딱 한번 보십시오. 크크크크크. 5년 10년이면 국제결혼 문화 자리 잡히는데 충분한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남자들이 국제결혼으로 노선 갈아타면 우리나라 여자들은 크크크크크크 그 모습 이 눈으로 꼭 보고 말겠습니다. 일본의 마케이누 세대보다 아마 더 처참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비참해질 거라고 저도 생각해요. 뭐 그나마 일본 마케이누들은 부모님들이 돈이 많았어요. 부모님들이 워낙 고도성장기 때 그때 돈을 많이 자산을 축적했었고 연금도 일본은 잘 나왔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시겠지만 지금 노인 빈곤율 1위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뭐 연금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조만간 고갈이 되니 많이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그 자산 비중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다 묶여 있기 때문에 부동산 빼면 우리나라 사람들 거의 돈 없습니다. 우리나라 그 어르신들. 그래서 좀 그분들이 부모님들한테 기생할 수 있을까? 기생하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아마 더 힘든 상황을 맞이할 거라고 저는 보이고 그리고 제가 요즘 그 국제결혼 콘텐츠를 좀 제일 많이 다루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정말 궁금해요. 어떻게 보면 올해가 국제결혼의 원년이라고 저는 보는데 5년, 10년 뒤에 정말 어떤 식으로 될까? 저는 좀 많이 늘어날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가 8%대였거든요. 남녀 포함해가지고 국제결혼이 8%대인데 저는 한 15%까지는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맥스, 최고 목표치는 15%고 예전에 한참 많았을 때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중국 사람들을 왕창 받았잖아요. 조선족. 그때가 12%였어요. 그래서 12%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많이 듭니다. 네, 그리고 다음 댓글 한번 보면요. 이분은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좀 쓴소리를 하셔가지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다가 나이 많은 노총각입니다. 결혼을 못했거나 동반자가 없거나 자식이 없으면 그냥 인생의 패배자여 그냥 똥이나 싸다가는 인생입니다. 나는 사업도 하면서 망하기도 하고 뒤통수도 맞고 기복을 많이 겪어서 외로움이나 그딴 거 아무것도 없지만은 아마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혼자가 되면 피눈물을 흘리면서 살 겁니다. 이거는 특별히 여자 남자를 딱 지칭한 건 아닌데 일단은 여자는 당연히 포함이고 제가 느끼기에는 남자도 조금 포함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정신 차리고 장신 차리고들 잘 골라서 결혼들 해라. 행복하게 살아라고 하셨습니다. 저 방송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저는 믹타우 하신다는 분들 저는 존중합니다. 존중하는데 저는 믹타우보다는 이제 믹타우 하시는 분들이 보통 입장은 그거잖아요. 한국 여자들하고 결혼하기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믹타우보다는 한번 국제결혼을 한번 노력해 보시고 그쪽에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게 더 좋지 않냐. 좀 아무래도 나이 들면 들수록 외로움을 많이 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뭐 그나마 요즘은 1인 가구가 즐길 게 많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거는 분명하거든요. 나이가 들면 그런 거 있습니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친구들 만나도 예전처럼 재밌지도 않고요. 뭐 옛날에 게임을 좋아했다가 하더라도 게임 같은 경우도 재미를 좀 잃어요. 나이가 들면. 영화 좋아했던 분도 이제 영화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많이 보고 나면 사실 거의 뻔하잖아요. 다 내용이 보면 전개부터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승전결 대충 보면 딱 다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 좀 외로워지는 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믹타우보다는 믹타우를 존중합니다. 존중하지만 국제결혼을 한번 남성분들은 나이가 좀 있으시더라도 시도해보는 게 좋지 않냐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댓글 한번 보면요. 그런데 과장님이나 부장님이 술자리에서 재미있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아서 편안하게 듣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제 방송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아마 일반적인 회사면 이제 제가 좀 이제 차장 된 지 좀 지나고 부장 진급했거나 진급하기 직전인 나이가 제 나이거든요. 제 친구들 보면 이제 부장들 달았으니까. 그래서 뭐 아마 좀 그런 것도 있으신 것 같고요. 물론 제가 라이브는 하고는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들 댓글을 제가 리뷰 영상을 하면서 다 읽습니다. 물론 이제 다 답변을 하지는 못해요. 제가 그것까지는 사실 시간이 안 돼서 결국은 여러분들 중에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올리고 또 이러면서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또 원래 만들려고 했던 채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반응 같은 경우도 이런 댓글 리뷰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괜찮게 반응을 해주셔가지고
저 또한 새롭게 컨텐츠를 만드는 것보다 물론 이제 내용이 조금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좀 대화하는 게 저도 상당히 편하고 또 저도 릴렉스가 되고 플렉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